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너무 아주 특별한 소개를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각자한테 환경이 되는 거죠. 그죠?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이렇게 같이 성장해 가는 비즈니스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빚을 안 거는 서울에서 알았습니다. 제가 조그만 무역에서 하고 있을 때 친구한테 들어서,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부산에 가서 사업을 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한 9%, 12% 이때 부산에 와서 부산으로 내려가 사업을 줄곧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메이를 처음부터 잘 알았던 사람은 아니고, 아메이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아메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서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때 아메이가 왔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 미팅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잠깐 주저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제 발로 줄곧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의지를 갖거나 특별한 미래에 대한 생각, 목표, 이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방향으로 밀려가는지 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쭉 지내오다가 어느 날 직장 생활을 딱 출발하고 나서 보니까 정신이 약간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여기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 공간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5년 열심히 하면, 7년 열심히 하면, 10년, 15년, 그래서 안에 계신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분들 같이 이사, 상무, 전무, 본부장, 이런 분들처럼,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일도 쉬운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되게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거기까지 가고 난 다음에도 이미 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 중에 부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저한테 더 심각해 보였던 거는 그 일을 다시 5년, 10년 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입사원 때 부수장님하고 출장을 다니면서 그분들이 가진 고민 이런 걸 듣다 보니까 그런 것들 더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재주도 그렇게 강한 결단력도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무슨 다른 제안이 없었으면 제 스스로 뭔가를 할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조업체를 하는 선배가 저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야, 병주에 국내에 굉장히 잘 팔리는데 네가 수출 한번 해볼래? 술자리에서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 제안을 듣고 얼른 한 일주일도 안 알아보고 빠르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겠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조그만 무역일을 하기 시작해요. 마린 무역이지 그 선배 사무실에 조그만 책상을 놔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엔 약간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빨리 결정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직장을 계속 갔을 때 가질 수 있는 미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일이 가치가 없거나 의미가 없거나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무역일을 시작했는데 무역일을 한 6, 7년 정도 했을 때 비슷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느 정도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이 자영업을 계속했을 때 내 40대 후반, 50대는 지켜지지 않으리란 것을 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 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원하는 거하고 되게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TV에서 남녀 데이트를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방송을 했는데 막 진행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서로 마음에 드는 상대를 같이 이렇게 찍으면 데이트 상대가 되고 데이트비를 그 프로그램에서 대주고 가끔씩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혼한 사람도 나오고 그런 프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저는 주말부였고 제 아내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이제 제가 이렇게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고 있었는데 TV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진행자가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주말에 아내하고 뭘 할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첫째 주말에는 외식을 하고 둘째 주말에는 여행을 가고 셋째 주말에는 영화를 보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집 광경은 어땠는가 하면 제 아내는 이제 아침에 약간 늦게 일어나서 부숙한 머리로 추리닝 체육복 차림으로 이렇게 다림질을 하고 있었고 TV에서는 그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불안했죠. 제 아내가 저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인간아 쟤들 지금 무슨 말을 하니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 눈치를 싹 봤는데 제 아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이고 너희도 한번 살아와라 그래 되는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내가 내 편에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내가 원했던 것, 가끔씩 뭐 술 마시면 한 번씩 생각하는데 내가 살고 싶었던 것하고 너무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나 툴이 없다는 겁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영업도 해봤고, 자영업 하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너무 멀리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로 돌아갈 방법이나 내 삶의 방향을 내가 돌려놓을 수 있는 힘이나 에너지 방법이 저한테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아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피로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뭔가 필요하다는 걸 사실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뭔가 다른 도구로 달라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확실하다고만 하면 내가 온 에너지를 다해서 한번 해보리라 하는 마음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메인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것저것 찾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아메가 왔는데 올 때는 정말 기분 나쁘게 오더라고요. 저한테 친구가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아주 기가 막힌 사업이 있다. 니한테 이야기해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찾고 있었으니까 내 친구가 다루지 못하는 어떤 아이템을 제가 하고 있는 무역일에 연결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한 9시쯤 제 사무실에 찾아온 친구가 무슨 들어오는 폼이 이상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오면. 저건 뭐지? 무역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거 샘플 이렇게 이 딱딱한 하드지에다가 이렇게 단추나 액세서리 같은 거 붙여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직장 다니는데, 그 정권회사 다니는데 왜 저러지 하고 같은 길을 쭉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반뜨만 하는 이야기가 네 꿈이 뭐고 이러는 겁니다. 지금은 꿈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2002년 월드컵이 지나면서 기대되는, 가져야 하는, 꿈꿔야 하는 뭐 그런 의미로 많이 바뀌었지만 그 전에 꿈은요, 황당한, 호황된, 뭐 물어서는 안 되는, 특히 친구 사이에서는 어른이 애한테나 묻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꿈을 묻는 겁니다. 근데 그때 또 표정하고 눈빛이 좀 남달랐습니다. 눈이 좀 충혈되어 있었고, 좀 매사롭지가 않았습니다. 평상시 같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제가 불과 그 날로부터 한 달 반 후에 그런 모습으로 돌아다닐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물었죠. 네 꿈이 뭐고? 이러면 막 짜증내고 그랬습니다. 그때. 되게 신기한 친구도 만났습니다. 네 꿈이 뭐고? 이러니까 쳐다보면서 네 아메 하나? 이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진짜 꿈을 안 물었었거든요. 관심도 없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연속적인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이렇게 살아가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제 미래를 지가 우려하는 겁니다. 좀 짜증나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막 이야기하길래, 그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라. 할 이야기가 뭐냐 이러니까 네 혹시 아메 하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님들이 누군가 제품을 갖다 주고 돈을 받아가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다 그랬죠. 그 정상적인 대화에서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물어봐야 안 됩니까? 근데 그때부터 제가 하는 말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캐리어 가방을 쫙 열더니만 자료를 이따만큼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막 지가 하는 아메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물건을 같이 팔자는 건지, 뭐 같이 하자 자꾸 그러는데. 그 이제 너무 불편했죠. 야, 이거 밤새겠다. 저거 나한테 다 보려고 하면. 그리고 언제 저런 많은 것들을 모았을까? 아메 오래전에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일주일 만에 그만큼 복사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설명하고 저한테 한 장 주고 읽어봐라고 주고 그랬습니다. 쭉 듣다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12시 전에는 끝내주길 바란다.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들었는데 몇 가지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회사가 1959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자그마치 53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58개 나라의 현지 법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미 제가 평가할 회사가 아닙니다. 어떤 바보의 집단도 좋지 않은 제품을 계속 쓰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계속 쓰지도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입증되어 있는 겁니다. 그 회사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잠깐 놀랐지만 회사 좋다고 크다고 해서 뭐 내한테 무슨 좋은 일이 크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뭐 우리나라를 봐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자본이 큰 회사들이 하니까 뭐 슈퍼도 큰 회사가 하고 대기업이 하고 커피숍도 대기업이 하고 빵집도 대기업이 하고 라면도 대기업이 합니다. 라면 끓이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보통 사람이 오히려 그 자본에 치이게 되는 겁니다. 그 회사 큰 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메이가 이렇구나 이 정도였지 전혀 연결되는 지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같이 사업을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됐다 그랬습니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막 머릿속도 복잡하고 못한다. 지금 무익일 하나만 하더라도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라는가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대화에서 되게 짜증납니다. 친구인데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었죠. 그 되게 계속 불편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돈 없이 시간 없이 짜투리 시간 갖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긴다 그랬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그래 한다. 돈 없이 시간 없이 짜투리 경험 없이. 근데 주는 돈이 작은 거죠, 문제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럼 네가 하는 걸 통해서 성공한 사람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 가지 자료를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갖고 그냥 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친구가 몇 번의 후원을 되게 잘했었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뭔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연관성 크게 느끼지는 않았지만, 뭐, 알아보는 거니까 알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제안했는가 하면,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에 사업 설명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는데 한번 가서 들어볼래?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말해놓고, 한 5일 지나가 목요일에 오는데, 진짜 가기 싫대요. 그때 느낀 느낌은 하나도 없고, 약속만 남아있는 겁니다. 가기 싫어가 민기적거리고 있는데, 핑계를 대고 안 갈까 하고 있는데, 사무실 문이 열리더만은 그 인간이 툭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는 지가 개기는 겁니다. 앉아서. 그럼 네 하는 일도 별로 없네. 좀 일찍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 갔으면 지금도 생각납니다. 방이동에 사업 설명하는 장소 가가지고 문도 안 열려 있고 그래서 밥 먹고 당구 치고 커피 마시고 한참 있다가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오는데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의 사업 설명이 제일 재밌게 하는 사람이 하는데 한번 더 들어볼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안은 별로 크게 뭐 거부를 안 했습니다. 계속 듣게 됐던 거죠. 제가 아메를 하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위기가 있었을 거 아니냐. 뭐 아메가 어려운 지점이 있었을 거 아니냐. 제가 아메를 하면서 최고 큰 위기는 그때 당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아메를 잘 몰랐는데 빨리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피라미드야. 하다 그만둔 사람 많아. 어려워. 기타 등등의 제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더 알아보는 걸 중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내 인생에 있었으면 하는 그거더라고요. 제 30대의 딜레마가 뭐였는가 하면 직장생활도 하고 자영업도 했는데 어느 날 문득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더라도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금 했던 것보다 한 10배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 미래는 안 바뀌어. 이걸 너무 잘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큰 딜레마는 내가 할 줄 아는 일이 그 비전 없는 그 일밖에 없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다른 도구나 다른 일들이 필요했던 거죠. 아내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한참 알아볼 때는 제가 못할 이유를 막 노트에 적었던 것 같아요. 그 노트가 없어졌던데 한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나 아는 사람이 적다, 소극적이다, 내성적이다, 끈기 없다, 오래 못한다, 사교성이 없다, 낯선 데 가는 거 진짜 싫어한다. 친한 친구 5명 있는데 낯선 한 명이 오면 걔가 내가 불편해서 또 집에 돌아간다, 막 이런 것들. 실제로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근데 계속 몇 번 듣다 보니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설명회들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 안 팔아도 되는데 자꾸 파는 거 아니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당신 안 팔아도 되는데 나는 한번 팔아야 될걸. 예, 소위 내 떡이 당신은 위에 있으니까 안 팔아도 되는데 나는 시작하면 한번 팔아야 될걸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특하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만약에 아메이가 어쨌든 그 루트는 모르겠는데 그 방식이나 그 경로는 모르겠는데 정말 나 같은 직장 보통 사람들이 출발해서 저런 결과를 갖는 거라 그러면 파는 거라 하더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 커지더라고요. 욕구가 커지고 나니까 노트에 적는 게 달라졌습니다. 해야 될, 할 수 있는 이유를 적더라고요. 나는 좀 선하게 생겼다. 완전히 내 생각이죠, 그죠? 아무도 동의 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나는 좀 키가 크다. 나는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깊게 사귀는 친구들이 있다. 그리고 비교적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사기친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적은 거죠. 근데 그게 할 이유들인 거죠. 이것도 완전히 주관적인데 이것도 완전히 주관적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주관적인 건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주관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내가 하고 싶어진 거죠.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길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은요.
저기 있는 뭔가를 빨리 가서 내가 갖고 와. 이러면 저는 그 게임에서 집니다. 막 전력 투구해서 막 투쟁적인 마음으로 가서 갖고 와. 이러면 저는 집니다. 그런데 뭔가를 넘어서 갖고 네 템포대로 딱 따라가면 되는 일이야.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메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아메에는 인식의 장벽이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는 전부 피라미드였습니다. 지금 인식의 장벽 중에 가장 큰 건 어렵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진 인식의 장벽입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피라미드 사실이 아니었듯이. 근데 이 인식의 장벽을 저 같은 사람이 넘어서 하는 사이에 저보다 훨씬 빠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인식에 걸려갖고 안 넘어서더라고요. 결국 이건 제 보호장벽입니다. 우리가 아메를 전달하면서 확장시키면서 부딪혀가는, 그래서 우리한테 애로사항을 주고 어려움을 다소 주는 모든 일들은 우리 보호장벽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하기 때문에 성과가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메의 사업을 통해서 제가 처음 본 대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점점 얻어가고 그 다음에 것들이 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메를 하면서 지금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보였던 인식의 장벽을 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사실은 이렇구나. 이건 너무 명확했습니다. 조금 지나고 내 정보량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코미디 같은 이야기도 되게 웃기게 들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안경준 사장님인데 저보고 제가 그 집에 몇 번 가면서 이제 뭐 아메 제품 이야기도 하고 사업 이야기도 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사장님 내 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메 너무 잘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사촌형이 91년도부터 아메를 해서 온 집안에 아메 제품 다 썼습니다. 그 사촌형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법 정확한 정보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촌형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사촌형 억수로 높은 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촌형이 아메 소장까지 안 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뒤죽박죽이죠, 정보가. 그 웃을 수 있으신 분은 우리가 아메 소장이 되려고 하는 짓이 아니란 거 아시는 거죠, 그죠? 그 정도도 정보가 없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엉뚱한 데이터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내 정보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피라미드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한테 제대로 인식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 유리하게 이롭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는 이 문화에 적응하는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제일 힘든 게 스피치였습니다. 끝나고 나면 빙글둥글게 서갖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저 첫날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 친구가 야, 애프터 미팅을 하고 가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뭔데 이러니까 저 옆방으로 가봐라 이러더라고요. 가니까 사람들이 쭉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앉았는데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해놓고 사람들이 쭉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도 안 빠지고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 순서가 돼갖고 제가 이야기할 줄 알았죠. 근데 그걸 딱 알고 나니까 긴장이 돼갖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막 살이 떨리더라고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아메가 가지고 있는 되게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되게 다양한 분야를 훈련시켜줍니다. 스피치만 훈련시켜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데 행복해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 속에 트레이닝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것도 저는 이 속에서 제가 트레이닝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만하게 꾸는 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느 날 제가 한 80일 됐을 때 제 아이가, 딸하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 막 계속 사고를 칩니다. 그런 사고가 아니고 자주 다칩니다. 저작년에 고3이었죠. 그 작년에 대학을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왔는데 고3 때는요, 공차다가 오른쪽 인대를 다쳐가지고 고3짜리가 기입수를 한 2달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는 공차다가 또 축구 스쿨에 들어갔더라고요. 공차는 걸 되게 좋아해요. 헤딩하다가 쟤는 앞으로 헤딩하는데 저거 선배는 뒤로 헤딩해가 부딪혀가지고 꽤 심한 내진탕에 걸려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상태로 집에까지 왔더라고요. 그 어떻게 왔냐면 불빛을 보고 왔대요. 그래 잠은 괜찮을 줄 알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잤는데 자다가 막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일어나서 서울에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그래 119 불러갖고 대학병원으로 막 입원시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해병대가 있거든요. 해병대가 있는데 공차다가 지금 왼쪽 발 기부시하고 있습니다. 웃으시는데 되게 심각합니다. 이게 치료가 빨리 안 되고 진도가 안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중3 때 이쪽 팔 한번 다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시간 간격을 두고 부쉈습니다. 그것도 저도 공차다가. 그래서 이제 나이 좀 들어가고 조기에 나가는 남편들을 부인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자주 다쳐갖고 오거든요. 그런 자세로 아메를 하면
금방 성공할 건데, 막. 몸을 안 아껴요, 막. 말 그대로 경상도 말로 죽을 똥 살 똥 하는 겁니다. 막 뛰어다니거든요. 저는 그 애가 제가 한 80이 됐을 때 저를 찾아올 때 기뻤으면 좋겠어요. 저를 찾아오는 그 길이 기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멘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학습되는 겁니다. 전 몰랐습니다. 그냥 살았다 그러면 저는 이런 기대도 안 하고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대로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갔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이 속에서 이제 저한테 느껴지고 체득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자꾸 스며드는데 스피치는 처음부터 딱 막딱 떡들이더라고요. 바로 첫날부터 해라니까. 스피치가 저한테 제일 큰 장애였습니다. 막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걸 하고 사업을 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이제 좀 심각한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멘을 진짜 안 하고 싶은 사건들. 그 제가 스피치 때문에 그랬고. 그 스피치를 하러 무대에 올라왔는데 뭐 연락이 와서 막 1시간 동안 뭔가를 외웠습니다. 외워가지고 딱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더라고요. 수술하면서 말을 했는데 마이크를 잡고 얼마나 떨어놨든지 진행하시는 분이 이게 수습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처음 오는 사람이 저를 너무 이상하게 여길까봐 병든애를 올려놨다 막 이런 생각을 할 그 정도 단계였습니다. 너무 심하게 뜨니까. 그러니까 사회 보시는 분이 나와 수습을 하시는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지 막 이러는데 아니 그렇게 뜨시면서 스피치를 다 하시더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러는 겁니다. 오만 짜증이 다 나더라고요 진짜. 내려가면 바로 집에 갈 기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무대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좀 다르게 이상한 겁니다. 그 내가 정말 하기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을 시켜놓고는 딱 내려오는데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그 야는 와 또 내보고 대단하다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니까 언젠가는 대단한 리더가 되실 겁니다. 사임 스피치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막 노숙하게 잘 이야기하는 것보다 뜨시면서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감동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러는 겁니다.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둘러싸여가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먹는 사이에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있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 쪽팔림이 그 사람들 이야기 때문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장소에 계속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부족하고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도 다이아몬드까지밖에 경험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변하고 성장하고 경험할 영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메를 만나서 첫 3%, 6%를 할 때 그 변화가 어쩌면 지금 제가 앞으로 맞이할 변화보다 훨씬 큰 변화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같은 소극지고 내성적인 사람이 변해갈 시간을 그리고 변해가는 것들을 허용해주는 문화였습니다. 다른 장소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덩치도 큰 게 저렇게 떨면서 스피치 하려면 말라고 나왔노 막 그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아마 제 친구들이 앉아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스피치를 조금씩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자 아멘을 하면서 12%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첫 달에 제가 3%를 했습니다. 3%를 2,080원 받았습니다. 아멘 갖고.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거죠. 2,080원 갖고 계속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한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2,080원 받고 계속 했습니다. 계속 했는데 두 번째 달에 제가 12%가 됐습니다. 여기 약간의 야로가 있는데 제 어머님이 약사신데 도저히 제가 못할 것 같은 일을 하니까 저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가정의 달 프로모션입니다. 그때 참 신기한 프로모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PB는 높아지고 가격은 낮춰주고 막 그런 프로모션이 아메 역사상 한 번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지금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 프로모션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부산에 내려 물류센터를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진짜 싸제시는 겁니다. 엄청나게 사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 숫자가 장난이 아니야. 9%는 이미 넘었고 계속 가면 12%를 하겠어. 그런데 말려야 된다는 인식은 했던 거죠. 그런데 안 말렸습니다. 12%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12%를 한 거죠. 그 12%를 하고 의기양양했던 게 아니고 조금 찝찝했죠. 찝찝해가 12%를 했는데 그 다음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다음 달 3%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대목은 하나도 실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우리 어머니가 싸제 갖고 2,080원 받고 3%도 제대로 아니었던 내가 12%가 됐다. 큰 문제 없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둘째 달은 안 사재시더라. 그래서 나는 3%로 떨어졌다.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저는 제자리였으니까. 그런데 실망감은 다른 데서 오더라고요. 그 다음 달 3%를 겨우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막 데모도 하고 이래서 3%를 했습니다. 근데 3%한 30날, 마지막 날, 저녁에 저희 어머님 전화하셨더라고요. 야, 내가 그거 다 반품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이러니까, 못 팔겠더라, 뭐. 할 말이 없죠, 그죠? 근데 제가 그 후로 2개월 동안 보너스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가 받은 보너스가 있는데 물건이 다 반품됐으니까 매달 정산되더라고요. 이번 달에 얼마? 땡땡. 아직도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보너스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 가갖고 다시 12%가 됐습니다. 앞에 우리 어머니가 싸져갖고 했던 12%하고 그 다음 12%하고 너무 다르다는 걸 그때 체득했습니다. 아, 요거는 싸진 거고 요거는 네트워크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물론 그 전체 네트워크는 아니었겠죠. 두 번째인 12%는 제가 저희 이모한테 가서 데모 막 에로시 데모하고 있는데 저희 이모가 보라는 손톱은 안 보고 저 얼굴 뚜렷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아니 이모 이것 좀 봐 이거 이러니까 알았다 이래.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야가 이런 셈이었죠. 막 데모를 하고 나니까 우리 마음 착한 이모가 올해부리 브릿지를 막 한 10개 꺼내오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러니까 우리 집에 일하시는 분이 가끔 오는데 그분 딸이 아메를 해갖고 아메 이야기하기로 올해부리 브릿지를 계속 쌌대요. 말할 때마다. 그래서 싸져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소비자는 제 친구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사업 설명하고 데모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어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게 내 땀이 사이에 베어가지고 12%가 딱 됐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사생과하고 완전히 다르다 야 이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12%를 입는 것 말고 15%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보고 니 다이아몬드 해라고 그랬으면 제가 안 했죠. 근데 3%를 제대로 하고 나니까 6%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6%를 하고 나니까 9%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9%를 하고 나니까 9% 그 9%에 크지는 않지만 내 땀이나 내 숨결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12% 되니까 그 12%가 제 자신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15%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선 자리가 만만치 않고 흔들거리면 다시 한 칸 내려가시는 겁니다. 내려가시고 그걸 다시 하시는 겁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맞는 것들을 하면 되는 거죠. 저는 막 퀸도 합니다, 요즘. 근데 잘 안 먹힙니다, 제가 하는 퀸은. 우리 애들 너무 좋아합니다, 퀸을. 제가 해주는 퀸을. 그럼 이제 제가 퀸을 하면 한 3번 가면 그럽니다. 꼭 제 파트너로서 그런 말이 들립니다. 야, 저 아저씨 좀 안 하면 안 되나? 왜? 이러면, 너무 부담스럽다. 제가 왜 퀸을 하겠습니까, 퀸을? 왜 요리를 하겠습니까?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내 파트너를 돕기 위해서, 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뒤속에 가장 진하게 있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아메를 통해서 처음 봤던 그 설레임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깝깝한 스피치, 저한테는 넘어서기 힘들어 보이는 스피치를 주어지면 했냐고요. 하기는 싫어했습니다. 근데 할 상황에 계속 했냐고요. 그건 뭔가 하면, 이 길을 계속 가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장에서 자영업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일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비전이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령화 사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암하고 교통사고를 빼면 평균 90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세 플랜이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소득은 55세까지밖에 적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55세 이후에 45년 동안 커버할 수 있는 소득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하는 이제 눈에 확실해지고 있는 이 새로운 사건 앞에 우리가 가진 소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무력한 겁니다. 근데 아메이는 만들어 놓으면 계속 나올 수 있는 소득원의 특징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생필품이라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리고 유기체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제 고등학교 20년 후배가 제 파트너인데 플래티늄이거든요.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이 친구들은 커피도 안 마십니다. 한 명은 지피고 한 명은 플래티늄인데 커피도 안 마시고 플래티늄은 술은 좀 마십니다. 이 지피는 술도 안 마십니다. 몸도 완전히 몸짱입니다. 한 명은 헬스 트레이너고 그렇게 몸 관리를 잘합니다. 제가 보고 있으니까 제가 한 90이 되고 그때까지 생존해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한 70대도 활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할 것 같아요. 유기체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처음엔 제가 돕지만 시간이 지나면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돕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은 이미 커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수비 때문에 계속 고민스러운 거죠. 100세까지 살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지? 애들 교육시키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지? 그런 수비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근데 그 수비가 내 아이들이 버튼 터치를 해가지고 걔들도 수비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 인생이 수비만 하고 살다가 끝난다 그러면 그걸 또 우리 애들한테 물려준다 그러면 이건 좀 너무 허탈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메를 통해 제가 뭘 받는가 하면 제가 왜 Q&A를 하는가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왜 마사지를 하는가 하면 왜 사람들한테 제품 하나를 소개할 때 그렇게 공을 들이는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왜 그렇게 공을 들이는가 하면 오늘 초대했는데 바람을 맞히고 내가 전에 말을 할 때는 내 말을 다 듣던 애가 오라 그러면 펑크 내고 전화도 연락도 안 되고 때때로 나를 기분 상하게 하더라도 그래도 왜 하는가 하면 그 뒤에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걸 향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플래티넘 됐을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아멘을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통쾌해서 합니다. 아주 막 통쾌해서 합니다. 단 한 번도 어느 날 나이가 지나고 났는데 그전에는 어려서 생각을 못했고 어느 날 내가 성인이 돼서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느 날 어디에 갇혔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단 한 번도 그걸 뿌리치고 내 자유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나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갖지 못했는데 아멘을 통해서 그렇게 가고 있어서 너무 통쾌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세상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더라. 근데 그 학습돼서 그렇습니다. 이 속에서. 제 20대 파트너,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한 친구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친구가 사파이어가 되려고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있고 네트워크의 크기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돈으로 보이지만 내년에 이 친구는 연말에 1,600만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친구 플랜대로 가면 에메랄드가 돼서 연말에 한 2,200만 원 정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한 2,500만 원 정도 받을 겁니다. 연말에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연말에만 한 6, 7천 정도를 받을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삶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다 바뀐 겁니다.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아메의 사업을 통해서 얻어가고 변화가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통쾌한데 제가 알려서 참가한 제 고등학교 20년 후배 20대거든요. 그 20대가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변해가는 걸 보면 더 통쾌합니다. 너무 통쾌합니다. 이 빚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의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전부 다. 제가 처음에 제가 못하는 이유를 쳐다봤듯이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 이유를 봤을 때 여기 계신 분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누구도 자기가 질 것 같은 게임을 출발하진 않습니다. 이미 여기 출발하신 분들은 설레이는 뭔가를 보신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not easy going입니다. 쉽게 가진 않기 때문에 쉽게 얻어진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쉽게 가진 않기 때문에 그게 내한테 때때로 실망감을 주기도 하지만 역시 처음 본 그게 맞습니다. 그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게 어쩌면 이 사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전 초창기 때 이제 서울에 있다 부산에 내려와서 사업 설명을 막 했었습니다. 주말에 한 3명 정도한테 연속적으로 막 맞았습니다. 아주 초창기인데 사업 설명을 했는데 저희 처갓집의 어른이신데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내가 다 팔아봤다. 내가 신발 가게 하면서 제품 진전해놓고 다 팔아봤는데 안 되더라. 이게 파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러니까 팔아도 안 되는데 안 팔아고 어째 된단 말이고. 그리고 너 와이프는 낮에 돈 벌어오니까 저녁에 이런 거 시키지 마라.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가 이제 한 대 맞았죠. 그리고 오후에 저희 처갓집에서 저희 장모님 계신 데서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를 불러다가 사업 설명을 막 했었습니다. 이 친구가 플리차트를 펴려고 하는데 딱 덮더라고요.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처음에는 이거 직급품 모는데 얼마 못한다. 한 3개월만 해보고 와서 이야기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3개월 하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한다는 데 대해서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만둔다는 데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덮었죠. 그리고 오후에 저녁 때쯤 제 손아래 동서를 불렀습니다. 처갓집에다가. 그렇게 사업 설명을 막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형님 이게 피라밋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랬습니다. 야, 내가 이때까지 피라밋이 아니라고 이래 설명했는데, 야, 그 이야기를 듣고 피라밋이라 하는 넌 뭐냐, 이러니까. 자기 친구가 자성료를 했대. 이거하고 그거하고 똑같아. 그래, 알겠다, 이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 자료를 줬는데, 자료를 받아는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 이야기는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에. 자고 있는데, 저희 장모님이 막 큰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저를 되게 아끼시고, 저한테 무슨 의사 전달을 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통을 치신 거예요. 내가 저것들이 잘 살아라고 여태까지 애를 봐줬는데 이제 와서 저런 거 한다고. 동네 창피한 저런 일을 한다고. 이걸 어쩌냐고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려가지고 문을 떡 열고 제 와이프가 밖에서 문을 닫아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이야기들. 수습할 상황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얼른 옷을 갈아입고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가 해운대에 저희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댁으로 가서 아침을 먹었죠. 아침을 먹을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기대 말고 야릇한 확신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나는 성공하겠다. 이런 마음이 살짝 생기더라고요. 왠가 하면 밥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 잘 먹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안 들더라고요. 약간 좀 피곤은 하더라고요.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액션은 취할 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니 뭐 하노 도대체 요즘? 암해하는데, 그러니까. 설명해봐라 그래. 마침 잘 왔다. 그래. 다음에 할게요. 설명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이 언니도 알아야 될까? 해봐라 그래. 근데 설명을 했습니다. 플리 차트만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그려가지고 구조가 이렇다 설명을 드리니까 아마 제가 사업 설명을 제일 불성실한 태도로 했을 겁니다. 빨리 끝내자, 막 이런 태도로. 그 질문이 좀 있어서 한 30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말대로 하면 되겠네.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인간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싸대주신 겁니다. 아까 그 제품을.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 그겁니다. 암을 하시다가 내 앞에 부딪혀가는 일들이 나한테 굉장히 특수한 일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사람한테 다 부딪혀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읽는 책에 나오는 성공학은 사실은 뒤집어 놓으면 실패학입니다. 여러분, 커넬 샌더슨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집 앞에 있는 그 할아버지가 1000번을 알렸다 그러죠. 65세에 망해가지고 $105를 들고 트럭에 프라이드 치킨 하는 걸 싣고 자기 소스를 특제라고 싣고 사람들한테 투자해라 만들자 했는데 노 그랬다 그러죠. 1000명을 노 했다 그러죠. 1000명이 노 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S를 해갖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만들어졌다 그러죠. 이 짧고 간단한 스토리를 저한테 적용시켜보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7명 이상한테 말 못합니다. 7명 이상한테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65세야. 아이고 이제 그만 됐다. 나 살아라. $105 받고 아끼고 살아라. 성공 아무나 하나. 프라이드 치킨 이 정도로 맛있는 거는 널려있다. 니만 프라이드 치킨 할 줄 아는 줄 아나. 그리고 애지간해라 이제. 돈도 하나도 없는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내가 듣고 한 7명한테 들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커넬 샌더슨은 왜 계속했을까요? 살짝 미쳤습니다. 정답은 그겁니다. 미쳐서 그랬습니다. 뭐에 미쳤는가 하면 이 일은 반드시 될 거라고 미쳐 있었던 겁니다. 저는 되게 많이 봤습니다. 의지력도 약하고 한 번도 성실하게 뭘 해본 적도 없고 저녁마다 술을 마셔야 되고 그랬던 친구가 자기가 이길 것 같은 게임에 딱 직면하면 변하더라고요. 바로 변하더라고요. 술 안 마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술 안 마시면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술이 취하면. 제가 술을 거부하면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암회하고 난 다음에 안 마시더라고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내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내가 이거 계속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아들이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해도 상관없어 그냥. 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벽을 넘은 거죠. 인식의 장벽을 넘었는데 그게 제 보호장벽이 돼갖고 저처럼 뭔가를 잘하지 못하는 계획적이지 못한 사람도 계속 앞으로 가니까 그걸 통해서 내 떡이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막 내가 이길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그 다음에 반복해서 실패들이 계속 만들어져 갔습니다. 제가 그 앞에 겪었던 한 4-5명의 실패. 결국 실패는 그 실패가 반복되는 사이에 사람들이 낙심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기. 그 참고하면 전체 통계가 암회를 해보겠다고 마음 먹고 5명한테 알리기 전에 그만두는 사람이 80%래요. 뭐 누가 만들었는지 데이터를 정확하게 짰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출발하고 왜 그만두냐고요. 출발할 때는 내가 이길 것 같아 출발한 겁니다. 5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질 것 같은 게임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만두는 겁니다. 그때는 미련도 없이 그만둡니다. 제가 두 번째 살짝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설명을 하러 갔는데 저희 집안 어른이신데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제가 막 설명을 하려고 잡지를 탁 꺼냈는데 그 잡지를 보고 뭐라 했는가 하면 지금도 그 잡지 속에 암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 니 암회 하나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 안에 암회 기사 있잖아. 5A1. 정말 놀랐습니다. 뭐 귀신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러더라고요. 병주야, 네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내 친구가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왔고 경영학과 출신이고 그 기업의 최단기 최연소이사다. 그런데 뭘 하면 뿌리를 뽑는데 아메를 하다가 2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다 그만두더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다리 힘이 쭉 빠지더라고 진짜. 내가 내 인생을 바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 일인데 다리 힘이 빠지더라고.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하다가 안 됐는데 내가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여기 오는 게 습관이 돼 있었습니다. 저녁에 주말부였고 특별히 뭐 할 일도 없기도 했지만 여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왔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평택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플래티넘이 되셨는데 저는 그분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일단 사투리가 좀 심하십니다. 평택 사투리인데 제가 잘 안 들어본 지방의 말인데다가 또 하나 더 말의 순수를 옛날, 현재, 미래 이래 이야기해주면 좋은데 이걸 막 섞습니다. 막 이야기 중간에.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면 머리가 띵할 정도인데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그럼 뭐 제품을 리테일 한다 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도 알리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알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찜질방 가서 알린다 아이가 이러시더라고요. 바가지를 딱 엎어 놓는다 아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공장이고 이게 닌데 이 바가지 건네띠가 받을래? 아니면 원래 바로 받을래? 그래서 묻는데요. 그럼 그렇게 우리 지금 사회적인 상황에서 빠르게 성취하고 능력이 특별한 사람은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 할머니는 왜 됐겠느냐고요.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난 다음에 집안 모임에 갔는데 그 어른이 제가 딱 들어갔는데 저한테 뒤통수를 보이면서 사람들한테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내 친구가 나오는데 안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뒤에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진짜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시고요. 딱 들어오면서 그러셨습니다. 니는 내가 될 줄 알았는데 내 말 안 하더나 니 될 거라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살짝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휘청거렸는데 나중에는 알았죠. 그분이 본 아메이는 자기 친구밖에 없는 거.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몰라. 그분도 몰라. 근데 그 대단한 친구가 하다가 안 됐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된다고 이상한 확신을 갖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억울한 건 제 태도였습니다. 아침에 한 말하고 저녁에 한 말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요만큼 알고도 이만큼 아는 듯이 확신 갖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남성분들 약주 좀 드시고 술이 어느 정도 취하면 물어보십시오. 세상에 모르는 일이 있는가?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흔들렸던 거죠. 내 인생을 바꾸려고 성공을 하려고 출발한 주제에 사람들이 한 이야기에 흔들렸던 겁니다. 그 정도 주체성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이 내한테 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이후는 줄곧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이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들 투성입니다. 제 식구가 다 동시에 행복한 걸 압니다. 냈다. 지금 군에 가 있는 아들 놈, 중3짜리 딸, 동갑내기 제 아내. 그것도 특히 뭐 하면 행복한지 압니다. 저는 약간 스키 매니아인데, 겨울 레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키장에 가서 리프트를 타고 딱 내려서 제 딸하고 제 아들은 보드를 타니까 보드를 묶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는 스키를 타니까 옆에 서 있고, 제 딸하고 제 아내가 속도가 느리니까 먼저 출발합니다. 제 아들하고 저는 한참 서 있다가 저 밑에 내려가는 걸 보고 출발을 딱 합니다. 어느새 보드가 스키를 못 따라오거든요. 비슷한 실력이면. 얘가 실력이 좋아서 보드 속도를 제가 따라가기 힘듭니다. 근데 막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제 딸하고 제 아내가 옆으로 싹 스쳐갑니다. 그때 우리 냈다 행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들이 언제 행복한지 아십니까? 저 암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연봉 2천만 원인 사람하고 연봉 1억인 사람하고 행복지수가 5배가 차이 나더라. 경제학자들이 자꾸 계량화시키죠. 그죠? 어떻게 계량화시켰는가 하면 행복지수를 하루 동안 즐겁고 재밌고 기뻐하는 시간을 계산을 한 겁니다. 단순하게. 연봉 2천만 원인 사람이 연봉 1억인 사람이 2천만 원인 사람보다 5배 더 행복한 거죠. 5배 더 정도 하루에 재밌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거 왠가 하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계속 괴롭히니까. 2천만 원인 사람은. 연봉 1억인 사람은 충분하진 않은데 그 괴롭히면서 어느 정도 빠져나오니까. 근데 진짜 재밌는 지수는 뭔가 하면 연봉 8천만 원 이상 정도 가기 시작하면 1억인 사람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1억이란 선을 넘어가고 연봉 2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돼도 돈 때문에 더 행복해지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메이는 저한테 최소한 그걸 준 겁니다. 연봉 1억을 가서 돈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거죠. 지금도 저는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적을 때 받는 괴로움은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연봉 1억이 넘었으면서 그러면 돈 말고 뭐가 필요한가 하면 다른 행복 지수들이 필요한 겁니다. 가족들하고의 관계, 가족들하고 같이 한 놀이를 통한 공감대, 그리고 믿음, 긍정성, 친구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그걸 여기서 다 제공해주고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연봉 2천만 원에서 1억을 가는 그 과정을 아멘을 통해서 가시면 아멘을 통해서 1억이 넘어서 가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치들입니까? 그런 요소들이 다 이 속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주제넘게 제 파트너가 부부 문제로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옵니다. 같이 이야기 안 합니다. 같이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어떤 경우는 남편이 오고 어떤 경우는 와이프가 오는데 가끔씩입니다.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마음 먹고 만납니다. 되게 좀 심각한 일이다 싶으면 마음 먹고 만나면 소주 한잔 하면서 보통 한 7시간, 8시간 같이 있습니다. 보통 한 6시에 만나서 한 새벽 2, 3시까지 있는다는 이야기. 근데 대부분 한 5시간을 자기가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키는 그거더라고요. 결국 되게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자기 행복해지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그게 뭔가 하여튼 걸려갖고 해소가 안 되고 뭔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것들을 아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배워가더라고요. 그래서 20대의 제 파트너를 보면 정말 흐뭇합니다. 내가 정말 이 사업하길 잘했다. 내가 아까림조차 힘들었던 나 같은 사람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조금씩 미쳐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구나. 아메를 통해서 같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세상에 넓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우리한테 누리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기 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추운 겨울날 아메 여행을 통해서 따뜻한 나라로 가갖고 충격을 받았대요. 추울 때는 따뜻한 나라 가면 되는구나. 제비도 날아가는데 사람이 우리가 왜 못 갔을까? 그걸 다 보고 느끼고 오라고 만들어 놨을 겁니다. 아메를 하면서 작은 순간들에서 그런 게 느낀 게 많은데 제가 세라토닌 효과를 딱 처음 들어갈 때 아메를 통해서 플래티늄 돼가지고요. 근데 그 플래티늄 돼가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겁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성장에서 가장 놀라운 성장을 0%에서 SP 갈 동안 겪은 겁니다. 3%, 6% 성장하는 거, 300%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성장을 단위는 작기는 하지만 제가 겪어냈던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이 그 과정 속에 계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세라토닉을 딱 들어갔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저는 무예기를 했기 때문에 제 아내하고 같이 결혼하고 나면 제 출장 갈 때 같이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라토닉일에 결혼하고 결혼식하고 호텔에 들어가고 난 이후 처음으로 세라토닉일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아멘 안 했다 그러면 안 했더라면 근데 세라토닉일 들어가는 게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룻밤 지불하고 자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50만 원 한대요. 그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부산에서 올라왔다, 서울로 올라왔다. 그래서 제 아내 손을 잡고 오늘은 한강변이 멋진 세라토닉일에 가서 자자. 제 연봉이 도대체 얼마쯤 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연봉이 1억, 2억, 3억, 4억, 5억. 저는 5억대도 안 그럴 것 같아. 5억인 몰라? 그런가 하면 여간에서 하면 45만 원 굳는데요.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어 했던 라이프 스타일은 예상되는 소득 훨씬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못 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태세나 다른 마음 자세로 다른 방식으로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버트 라이스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린 진짜 묶여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무슨 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아메를 통해서 고스란히 느낀 겁니다. 묶여있습니다. 우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를 묶어놓은 그것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수비만 하는 쪽에 초점이 계속 맞춰져 있는 겁니다. 미국에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이 클린턴 정부 시절에 클린턴이 대통령 될 때 정책 인수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턴에서 가장 중요한 참모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노동부 장관이 됐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돼서 자기가 너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늦게 퇴근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밤잠도 안 자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 놈이 아주 어린 아들이 한 4살, 5살 된 아들 놈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빠, 저녁에 왔을 때 날 좀 깨워줘. 이런 겁니다. 아니, 아빠는 저녁에 너무 늦어. 그래서 아침에 같이 밥을 먹자. 그러니까. 아니, 저녁에 깨워줘. 왜 그러냐? 이러니까. 난 아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자는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싶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얼마 안 있다가 로버트 라이스가 미 노동부 장관을 사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대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나온 책의 제목이 부유한 노예입니다. 로버트 라이시는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미국 노동부 장관의 직위를 버리고 그 자체는 논란이 됐습니다. 니는 다른 데 갈 데 있다. 그래서 그 대단한 직위도 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갈 데도 없다. 이가 우리는 뭐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로버트 라이시 주장은 뭔가 하면 나는 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아이하고 보내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나는 내가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왜 출근하십니까? 왜 직장에 나가십니까? 이 대답에 명쾌하게 빠르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집요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짜증냅니다. 별 이상한 걸 질문하는 놈을 다 봤다. 안 그래도 암에 한다고 돌아다니더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니, 왜 출근하는데? 라고 물으면, 아니, 막, 그래야지. 집세도 내고, 뭐, 아파트 관리비도 내고, 뭐, 저금도 하고, 애들 과외도 시키고, 생활비도 하고, 그럴 거 아니냐. 그래, 아파트 관리비 내고, 생활비 내고, 저금하고, 이러는 게 네 인생에서 왜 그렇게 중요해졌는데? 라고 물으면, 한참 대답을 돌아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 우리 와이프도 좋고, 나도 좋지. 그래, 너그 와이프도 좋고, 니도 좋은 일. 행복하려고 출발했던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이나 너무 많은 에너지를 행복하지 않은 일에 쓰고 있지 않느냐. 로버트 라이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자꾸 성장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날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받아서 남는 시간과 돈을 가지고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라이시는 틀렸다 그랬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부유해졌지. 그건 맞는데 그들은 과거보다 훨씬 심각한 노예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가게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고정비입니다. 400만 원을 벌어도 500만 원을 벌어도 600만 원을 벌어도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거쳐갖고 나가는 돈들입니다. 자동차 할부금, 아파트 담보대출금, 아이들 과외비, 관리비, 통신비,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험료, 내가 써보지도 않고 나가는 돈이 보통 중산층의 가게에서 적게는 60%, 많은채는 90%까지 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메우려고 허덕허덕거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경제 시스템이 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그전에 쓰던 폰들이 못 써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새 개 나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가전 매장에 가면 TV들은 LED TV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LED TV인데 기본적으로 3D가 되고 스마트 TV가 되는 게 기본 모델입니다. LCD 모델 자체가 없습니다. 버리고 또 싸게 만들 겁니다. 버리고 또 싸게 만들고 버리고 또 싸게 만들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점점 부유해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훨씬 더 많이 구속돼서 노예 상태에서 어쩌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비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100세까지 죽을 때까지 자본을 어떻게 마련하지? 노후 자금이 이만큼 든다는데 7억이 든다는데 9억이 든다는데 10억이 든다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애들 대학 교육까지 어떻게 돈을 마련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끝나고 나면 바톤을 타치를 받은 우리 아이들도 그 고민을 하면서 평생을 살 거고 그걸 잘 막아내면 그걸 선방하면 그대로 잘 살았던 삶으로 생각을 하고 인정받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과 우리 속에 있는 에너지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 해결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 출발한 사람들이 원래 대단한 능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원래 그 부유한 노예의 상태가 아니었던 사람이라 그러면 이 툴은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출발해서 결과를 가진 사람들이 그분들 개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결과는 이걸 통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피가 있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 근육이 있을 때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여기 왔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삶의 표준을 보여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로버트 라이시가 그렇게 심각한 말한 부유한 노예 상태의 사슬을 우리가 끊는 겁니다. 난 1,000만 원 벌어. 아닙니다. 그게 대부분의 소득이 그 속에 묶여 있습니다. 아메를 통해서 정신적인 자유까지 가야지 그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스피치를 하면 조금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러죠.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해하십시오. 약간 이렇게.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메를 하기 전에는 안 이랬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저는 아메를 10수년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습니다. 제가 가진 성취가 그 10수년의 결과 동안 특별히 대단한 거냐? 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군에 가 있는 제 아들놈한테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좀 다쳐갖고 좀 뭐 시간이 오래 끄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막 이것저것 말을 씁니다. 쓰고 난 다음에
맨 끝에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 아들한테, 여러분이 제 아들 같은 존재라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구절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서 제 아이한테 보내주는 구절입니다. 여러 가지 편지를 쓰고 맨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노력과 땀으로 아주 행복하고 자유롭고 특별한 삶을 꼭 살거라. 아빠가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이들한테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사슬을 끊어서 그런 말을 꼭 해내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중광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좀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스님이 있죠. 그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입적하시면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괜히 왔다 간다 이랬대요. 영국의 버나드 쇼는 내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노비에게 적어놨다 그러죠.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난 정말 행복했다. 특히 네가 있어서 더 행복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세상을 수비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네가 꿈꾸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해내고 우리 스스로가 이루자고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아메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메를 떠나실 때는 이것보다 더 나은 도구를 손에 잡고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메를 통해서 처음 본 비전을, 내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 사실들을 아니면 어쩌면 우리 아이들 앞에 놓여질 새로운 세상을 포기하는 격이 되실 겁니다. 아메를 통해서 꼭 이루셔가지고 정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